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했는데요. 한편 이란은 지상군 투입도 무섭지 않다고 맞서면서 차기 지도자 선출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관련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암살 이후에 벌어진 전쟁 일주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투항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외교관들에게는 망명을 신청하라라는 발언을 하는 등 뭔가 자신만만한 모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계획했다면은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항을 해라. 지금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다. 투항을 해라. 이게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고 특히 이제 외교관들에게는 지금이 망명할 거의 마지막 찬스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과 그리고 이제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대거 망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망명을 하는 그런 외교관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란이 이기려고 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부과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란에 훨씬 더 많은 이란의 군인들이 죽어나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많은 군사 자원이 파괴가 될 것인데 네. 사실 이란도 미국에게 지금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치달을수록 그리고 이제 확전이 될수록 미국에도 부담인 것이거든요. 일단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6명의 미국 군인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미군의 희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어떤 전쟁, 버티기 전쟁, 좀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게 승리가 정말 승리인 것인가의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전쟁을 벌였을까라는 물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끝은 어디일 것인가라는 질문들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 녹화해 놓은 영상을 통해서는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밝혔지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정권 교체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란의 이 포갑 정치, 아주 거친 단어로 이란 정권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악마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표는 그것이지만 과연 공습만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란 정권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혁명수비대 20만, 네. 정규군 60만, 네.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밑에서 다시 이 혁명수비대를 도와주는 또 민병대가 있습니다. 바시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60에서 100만. 이렇게 많은 병력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공습의 목표는 이 혁명수비대나 바시지 이 대원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시설들을 좀 주로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 시설, 바시지 시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파괴되더라도 사실 이 병력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정권 붕괴가 가능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대했던 어느 정도 우리의 군사작전이 정리가 되면 이란의 민주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했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권을 탈취해라, 장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혁명수비대 병력들 그대로 남아있죠. 그다음에 민병대 조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국민들이 1월 달에 그렇게 초강경 진압으로
많게는 뭐 5만 명, 적게는 2만 명이 사망했는데 네. 겁이 나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표는 정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란이 항복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은 얼마 안 남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예.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네. 그게 이제 3주가 짧으면 3주 정도, 네. 길면 뭐 4, 5주 정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과 미국이 정해놓은 목표물 타격이 끝나는 시점이 그쯤이에요. 네, 그쯤에서 분명히 한번 이란에게 협상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왜? 네. 자기가 이제 할 만큼 우리가 준비해놓은 모든 작전을 다 실행했다. 이제는 대화를 하려면 나오라. 그때 이제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어느 국가든지 지금 중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물 밑에서 오만, 뭐 튀르키예, 예. 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나 아니면 혹은 또 유럽 국가들이 그런 중재가 성공했을 때 어떤 협상에 아니면 대화의 기회가 생긴다면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회는 4주 정도쯤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현재 이란의 상황을 보면 미국, 이스라엘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걸프 국가들, 이 중동 국가들의 어떤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정유시설, 민간시설을 공격하고 있는데 또 전선이 또 확장이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하면서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이 13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란의 속내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네. 미국에 어떻게든 좀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물귀신 작전으로 다른 국가들을 공격해서 이 전쟁을 막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물귀신 작전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 저는 왜 그 원빈이 주연을 맡았던 아저씨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이제 원빈이 이 다수의 적을 무찌르러 가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산다. 맞습니다. 내일을 보고 사는 예. 놈들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들을 못 이겨. 이제 이러고 가가지고 다 적들을 갖다 선멸하죠. 궁지에 물론 이제 몰려있는 이란. 이란이 이제 원빈처럼 싸움을 잘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조금 정신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판을 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확전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확전을 하면서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갖다가 좀 연출을 갖다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상반된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국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뭐 이 병참 기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와 이스라엘의 문제니까 너희들 끼어들지 마. 이런 메시지가 하나 발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제 국제 유가도 막 지금 오르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단기적으로 이 전쟁을 갖다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란에게 좀 딜레마가, 우리 저 성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이게 또 무차별적으로 확전을 하면은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좀 이게 지역의 불안정을 갖다 조장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를 조금 만류하는 어떤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보복을 감행할 때 조금 무차별적으로 해서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참전할까 봐, 그리고 우리 좀 미국 편에 설레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전을 하되 지금 조금 애매한 조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국가들과 척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게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는 아직까지는 참전을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 국가들도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전쟁 참여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민이 깊어지죠. 참전을 하고 싶지만 참전을 했다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아람코를 때리거나 아부다비에 있는 정유시설을 때리면 예.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있지만 다 방어하기는 좀 어렵은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다 있지만 예. 그게 100%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발이 잘못해서 아람코의 중요한 시설을 때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아부다비 역시도 유전 시설에 그게 드론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몇 개만 떨어져도 네.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이란이 뭐 사우디나 UAE의 그 전략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네.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은 깊어지는데 직접 참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게 병참 지원이라든지 다른 네. 것들을 통해서 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란이 그 본인 국가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네. 뭐 키프로스 다 건드리고 있어요. 튀르키예까지도 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은 그냥 그저 왕따였던 겁니까? 지금 자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란의 거의 뭐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영어 기사를 보시면 진짜 자살행위라고 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수이사이드라고 예, 나오는데. 수이사이들 뭐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만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너무 친한 국가예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하는, 핵협상을 예. 중재한 국가잖아요. 카타르도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왜? 사우디가 2015년 뭐 이후에 GCC 국가들이 이란을 경제 제재할 때 유일하게 카타르가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란의 경제를 도와줬어요.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국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들을 무차별로 이렇게 공격하면 자 그런 국가들이 앞으로 이란하고 더 계속 잘 지내려고 할까요?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UAE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급한 것은 알겠는데 네. 급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뭐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예, 이 송 교수님 말씀대로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은 있습니다만 지상전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규군 그리고 이 다른 어떤 군대까지도 포함해서 여전히 많은 병력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미국이 기대하는 레짐 체인지,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차기 지도자 후임자로 이 차남인 모즈타파인가요? 모즈타바. 네. 예, 모즈타바가 하메네이? 이제 네.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어떤 지도자도 다 제거할 것이다라고 있는 상황인데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로 이뤄낸 건 아니죠. 사실 지도부 교체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마두로 정권은 그냥 남겨놓고 마두로 체제, 예. 마두로만 없는 마두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라고 조금 부통령. 사실 친미주의자는 아니었었는데 조금 뭔가 이제 타협을 한 것이죠. 내가 너를 갖다가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을 테니까 앞으로 잘해, 우리 말 잘 들어. 처음엔 강경한 발언을 했다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예. 이제 그 사실 차베스 정권도 그렇고 지금 마두로 정권 이게 뭐 차비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베스주의 역시 반미의 토대를 둔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이 반미는 약간 옷과 같은 반미예요. 그러니까 예. 조금 갈아입을 수도 있고 좀 벗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 교수님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이란의 신정 체제의 반미 정체성은 이거는 피부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벗겨내는 순간 신정 체제는 거의 죽는 거와 다름 없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미 인사를 갖다가 조금 꽂아 넣겠다라는 것은 사실 일단은 정권 교체는 조금 포기했다라는 식으로 들리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맛에 맞는 좀 지도자, 친미 성향의 지도자를 꽂아 놓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란의 신정 체제에서는 성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뭐 지금 그 하메네이의 차남을 갖다가 옹립하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를 갖다 제거했었을 때 뱀의 대가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란의 신정 체제는 뱀의 머리를 갖다 잘라내면은 계속해서 머리가 다시 나는 어떤 그런 네. 그런 뱀과 같기 때문에 계속 지도자만을 죽여내는 어떤 그런 전략이 이 미국의 어떤 이 전쟁에 임하면서 설정을 했던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 모주 타바와 관련해서 이란 내부에서 일단 지도 체계에서는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좀 확실하진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좀 맞는 얘기지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예. 당연히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모자타바가 영향력은 있죠. 특히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를 같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에서 상당히 이 사람을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밑에 혁명수비대를 도와주는 민병대라고 할 수 있는 바시지 조직을 이 사람이 직접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문고리 권력이었고 여러 면에서 이제 자질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이게 이제 이란이 지금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체제란 말이에요. 네. 혁명 체제는 아버지의 자리를 최고 지도자 자리 아들이 물려받는 것 자체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했는데 예. 똑같은 방식으로 계승을 하는 것은 이란 이슬람 혁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란 국민들 중에서도 이것을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은 안정화를 위해서 정권 안정화해서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을 거스르는 듯한 이러한 계승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쟁 중에는 재거 위협이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낸다든가 아니면 네. 지도자로 내세운다든가 하는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공식적인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됐다고 얘기했다가 아직까지 최종 선출이 안 됐다. 또 어떤 보도는 선출은 됐으나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 미국은 자신만만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이 주한미군의 방공자산 패트리엇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수송기들이 직결을 하고 있어서 차출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중동 현지에 있는 패트리엇의 어떤 파괴 혹은 소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무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면 될까요? 값싼 이란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비싼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재고를 좀 소진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차출 그러니까 사실 2025년에 그 페이트리엇 포대 몇 기가 그러니까 페이트리엇 미사일 몇 기가 미국의 이 센트컴이라 그러죠. 이 중부사령부 관할로 이동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전장으로 한번 이동했다가 물론 돌아오긴 처음은 돌아왔어요. 아닌 거죠? 처음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 신화는 벌써 깨졌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죠. 지금 오산 기지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여차하면은 중동 전장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드까지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에이테크함스라고 공격용 미사일도 지금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주한미군의 이 공군 자산, 예. 그리고 방공 자산들이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대북 방어용으로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전략적 유연성 카드가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반도 안보, 그러니까 한국 안보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북한에게. 잘못 좀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동에서 지금 큰 전쟁을 치르지만 다른 전쟁에서 또 큰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전쟁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갖다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밀한 어떤 의견 조율 그리고 공동의 메시지가 잘 조율돼서 발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해 6월에도 차출될 때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어떤 안보 공백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이란 지역에서 이란은 뭐 저가의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고가의 패트리엇으로 막는 어떤 비대칭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는 미국이 입을 만한 타격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입을 만한 타격은 역시 재정적인 타격,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이 계속 소모가 되면 바닥이 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이런 모든 포대를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아마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끌어 모아야죠. 네. 제가 모아서 만일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려면 충분한 숫자를 확보한 후에 계속해서 이란과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 주에 한국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전력 운용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장기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력이 이동한다는 것은 위에 이제 북한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긴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한국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미국의 고민이 이 한국에 있는 이런 주한미군의 군사 자산이 사실 대북 방어용인 것도 있지만 중국 견제용 측면도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미국 지금 이 여러 분석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네. 이 사실 이란 그리고 중동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이 아닌데 지난번에 이 출간된 이 국방 안보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사실 이란은 컨테이너블 트러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한 그런 위협인데 그 제어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엄청난 전쟁 행위를 갖다가 지금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가 제기하면서 지금 미국의 이 군사 자원이라는 게 사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특히 네.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이 전략 자산이 중동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산이 분산돼서 그러니까 필요 없이 필요에 의한 분산이 아니고 지금 이런 어떤 그 자원이 딴 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다 제기하는 분석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조금 관리 이게 지금 그래도 전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게 우리가 통제 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뭐 그 외교부 그러니까 국무부 직원이라든지 이제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신하려는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신에 따르면 일단 뭐 폭스뉴스가 쿠르드족이 이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했지만 일단 쿠르드족 이 자치정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경을 넘은 것은 맞는 것인지 일단은 뭐 전투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을 대량 구매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지상군 투입설은 약간 아직까지는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 얘기는 했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좀 지원하거나 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쿠르드족은 이스라엘과 즉 모사드와 CIA에 계속 경참 지원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 쪽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그러니까 쿠르드족을 훈련시켜서 이란 내 투입하는 계획은 이미 1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예. 실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제 실제로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팍스뉴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국경을 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 내에 또 쿠르드족 중에서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민병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벌써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국경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거나 네. 아니면 국경에서 지금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 세력이 필요한 무기나 물자를 지금 지원해 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란 서부에서 혁명수비대나 아니면 이란 정규군 이런 세력들과 교전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무슨 이런 쿠르드 민병대가 테헤란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작전이 아니고요. 그냥 심리적으로 이란 내부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하다는, 그다음에 동요를 일으켜서 이란 정권에 약간의 충격을 주기 위한 그런 심리전에 이란으로 지금 작전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작은 숫자를 투입을 해서 마치 뭐 혁명수비대를 교전을 벌여서 무슨 그런 작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아마 조만간에 쿠르드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미 안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 세력이 이란의 어떤 군들과 교전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라크 북부에 있다고 하는 이 쿠르드 자치 정부 그리고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이란을 쳤을 때 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국가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쿠르드족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죠. 네. 그래서 항상 미국 편에 서서 좋은 일을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면 2018년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슬람 국가 ISIS가 등장했을 때 네. 미군이 이 쿠르드 민병대와 같이 이 순니 극단주의 ISIS를 퇴치하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작전이 끝나면 뭐 자치지구나 이런 걸 세워주기로 했던 약속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쿠르드족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쿠르드족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그다음에 국가를 세울 수 없지만 혹시나 이란에서 어떤 국변 사태가 나거나 다른 이란의 서쪽의 지역에 자치구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또 투르키예나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자치구를 만들 때 미국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약속은 해줄 수 있겠죠. 예. 일단 미국 내부에서의 이 목소리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미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는데 일단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밀어주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하원에서도 다시 좀 이런 결의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예. 것인데 하원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원에서 부결될 테니까 이 결의안은 통과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인 브레이크는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보통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 본인이 막 열심히 지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게 국기 결집 효과라는 게 예. 있어서 대통령 뒤에 서서 나름대로 조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없어요. 전쟁 초기고 하메네이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25%, 27% 정도의 지지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지가 더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은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질질 이제 늘어지고 전쟁이, 그리고 미국의 비용, 그러니까 네. 재정적인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군의 희생이 이제 미군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공식이에요. 이건 예. 뭐 철칙과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우리나라에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대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일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